하늘에서 내려온 지배자 폴리틱. 타와 비글. 장면 12. 새로운 길. 마을 내부. 멀리서 바위처럼 보이는 두 대의 비행체가 있었다. 그것은 가까이 다가가면 정교하게 설계된 고성능 비행체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마렉과 빌레가스가 각각 비행체에 다가가 손을 얹자 문이 위에서 아래로 열리며 계단이 형성되었다. 폴리틱 B팀의 팀원들은 명단을 부르며 아이들을 비행체에 태웠다. 아이들은 아직도 이곳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비행체 내부는 마치 오피스텔처럼 넓고 깨끗했다. 아이들은 침대 겸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마렉은 그들에게 음료수를 건넸다. 이거 마시고 잠시 쉬렴. 그의 말에 아이들은 아무 의심 없이 음료수를 마셨다. 그러나 마실수록 그들의 눈은 점점 무거워졌다. 마렉은 그들이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고 하나둘씩 쓰러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모두 쓰러졌고 마렉은 차분하게 그들을 침대에 눕혔다. 그가 아이들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눈앞의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전쟁의 공포는 없다. 장면 13. 비글. 아이들이 병실 침대에 누워있고 의료진들은 아이들의 영양 상태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마렉과 안나. 난민촌 구성은 잘 마무리했지. 내 뒤를 이어서 팀장이 될 분이니 당연히 잘했겠지만 마렉이 물었고 웃으며 잘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입양할 가족들은 선정되었습니까? 안나가 물었다. 일단 의료진들이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 뒤에 배정이 되겠지. 근데 왜? 마렉이 물었다. 저희도 입양을 할까 해서요. 안나가 대답했다. 아, 이제 휴가인가? 마렉이 물었다. 네. 오늘부터 7년 동안 휴가입니다. 안나가 답했다. 그래서 입양을 하려고 하는구만. 근데 지금 신청한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순서가 될지는 모르겠구만. 그래도 선착순이 아니라 AI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선정하니까 일단 신청해봐. 마렉이 답했다. 네, 팀장님은 튀르키예 건이 해결되어야 휴가를 보내시는 겁니까? 안나가 물었다. 그것도 있지만 폴리틱시 팀의 인수인계도 해야지. 이제 여기는 메디코 팀에 맡기고 집에 가서 휴가를 보내시오. 마렉이 대답했다. 안나가 떠나고 메디코 팀 의료진이 마렉에게 다가왔다.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링거만 다 맞으면 빅을 배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는 보고 드렸습니다. 의료진이 이야기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정 과정으로 이어지군요. 마렉이 말했다. 이럴 때가 아니지. AI 안나에게 빨리 신청하라고 얘기해줘. 마렉이 말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안나에게 AI의 음성이 전달된다. 마렉은 병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1층 로비가 나오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직경 5km인 둥근 마을이 보였다. 마을 끝에 스타디움 같은 건물들이 보이고 그 사이에 1층 주택들이 줄지어 있었다. 마렉은 건물을 나와 주택들 사이의 공원길을 지나 집으로 향했고 마렉 뒤에 방금 나온 10층짜리 건물이 보인다. 장면 14. 비글에서의 아침. 다음날 아침 마렉이 자신의 방에서 나온다. 집은 중정이 있는 단층짜리 집이고 중정에 있는 수영장에서 아내 에르제베트와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다. 오늘은 육지로 가지는 않지? 에르제베트가 물어본다. 수영장으로 다가가며 인수인계 준비만 하는 거야? 저녁에 외식하자? 라고 마렉이 말한다. 에르제베트와 마렉이 가볍게 키스를 하고 마렉은 밖으로 향한다. 폴리틱, 센터 폴리틱, B팀 팀장실에서 마렉은 인수인계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자료 준비가 끝나자 마렉은 말했다. AI, 졸리 위치 알려줘. 마렉의 AI는 스피커를 통해 대답했다. 지금 현재 졸리는 비글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국에 가 있습니다. 마렉은 약간 걱정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한 인수인계 자료를 들고 사무실을 나간다. 복도를 나오며 폴리틱 C팀 회의실로 향하는 마렉이 회의실에 들어가자 폴리틱 C팀 요원들이 모여있다. 다들 잘 지냈소? 마렉이 회의실로 들어가며 인사를 했다. 팀원들도 마렉에게 인사를 했다. 마렉은 팀원들 중 데이비드를 보고 이번에 폴리틱 C팀으로 합류하는 거야? 라고 말하자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이번에 졸리의 팀이 처음 구성되다 보니 각 팀의 엘리트들이 모두 합류하는구만. 근데 안식년을 모두 채우지 못해서 어떻게 해? 라고 마렉이 말한다. 괜찮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남은 안식년까지 포함해서 길게 쉬게 될 테니까요. 라고 데이비드가 대답한다. 그때 마렉이 옆에 있는 청년을 보자 안녕하세요. 라고 청년이 인사한다. 그런데 누구? 마렉이 물었다. 네,
이 친구는 이번에 폴리틱 C팀을 견학하러 온 와처씨인 월리스입니다. 데이비드가 소개한다. 아, 그렇군. 이번에는 와처가 함께 하는군. 근데 이번 프로젝트가 대형 프로젝트라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데이비드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가? 마렉이 물었다. 네. 팀장님이 계실 때 큰 계획은 모두 세웠고 세부적인 준비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분석과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설명했다. 장면 15인수인계. 그동안 세계적으로 보수 성향이 너무 강해서 진보 성향으로 선회하는 게 처음이라 힘들 거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도록 해. 마렉이 조언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폴리틱 A팀과 폴리틱 B팀이 전 세계 정치를 보수로 끌어가는 동안 발생한 단점들을 분석하여 정리했고 대안도 모두 준비해서 괜찮을 겁니다. 데이비드가 자신 있게 말했다. 그래, 다들 잘하는 친구들이니. 그런데 졸리가 중국에 있다며? 마렉이 물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 먼저 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모국에 관련된 인물화 감정 컨트롤이 안 될 텐데. 마렉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회의가 끝나고 마렉은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 인수인계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는 AI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했다. 프랭크 AI, 졸리가 돌아오면 즉시 연락해줘. 알겠습니다. 팀장님, AI가 대답했다. 마렉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장면 16시랴 아이들의 환영회. 비글의 중앙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2천여 명의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높은 중앙타워 앞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시리아에서 온 11명의 아이들을 환영하는 행사였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축하의 말을 주고받으며 기대와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곧 시작됩니다. 사회자의 말이 울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다. 비글 시장이 무대에 올라 아이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시리아의 전쟁에서 온 이 아이들이 이제 비글의 가족이 됩니다. 시장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모두 무대 위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낯선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 전쟁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쳤던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곳에서 맞이하는 첫 순간이었다. 시장 옆에 서 있던 안나와 그녀의 남편도 무대 위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긴장한 듯한 아이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 아이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안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이 말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다.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그 소리는 광장을 뒤덮으며 하늘로 퍼져나갔다. 환영식이 끝나고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지역 음악가들이 무대에 올라 전통 음악과 춤을 선보였고 아이들은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전쟁터의 비극이 희미해지는 순간처럼 아이들은 그 풍경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이곳에 있는 게 맞는 걸까? 한 아이가 혼잣말을 했고 다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낯설지만 안전해 보이는 이곳에서 그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 속에 있었다. 음식점들이 광장 주변에 펼쳐져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비글에 있는 시민들과 아이들이 한데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전쟁의 흔적을 잠시나마 잊고 있었다. 오래된 불안이 서서히 사라지고 아이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안나와 그녀의 남편은 그들이 맡은 두 아이를 조심스럽게 보며 다가갔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안나는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을 건넸다. 아이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안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조금씩 경계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모든 축하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안나 부부도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서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넓고 아름다운 공원, 안전해 보이는 거리, 그리고 자신들을 반겨주는 미소 짓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꿈같은 풍경이었다. 안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글에서의 이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환영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전쟁과 죽음이 그들의 삶을 삼켜버렸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길이 그들 앞에 열려 있었다.